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단연 넉넉한 터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쉼터이자 공론장으로서 부산대의 오랜 역사를 함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넉넉한 터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 범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그 상징성을 잃고 있다는 아쉬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영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대학 넉넉한 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잔디광장.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광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잔디의 생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곳 넉넉한 터의 핵심 부지를 2023년 모래운동장에서 천연 잔디광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출입을 통제하고 잔디를 관리하는 기간이 광장을 개방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활용이 어려운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터의 공간은 전체 1만 제곱미터 가운데 열린 터와 농구장에 해당하는 5천 제곱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소음 민원이나 시설 관리 등의 이유로 기존의 넉터를 적극 이용했던 학내 행사들마저 장소를 옮기고 있는 상황.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넉터가 가진 자유로움과 학생들을 결속시키는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축제할 때도 여기에 막 포장마차도 들어오고 다 같이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의미가 많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그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넉터를 좁터, 안 넉넉한 터 등 자조 섞인 표현으로 부르는 건 공공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름이 붙여졌던 과거 넉터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면적만 따져봐도 3만 제곱미터, 현재 실질 활용 가능 범위의 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대학본부와 기계기술연구동까지의 평지가 모두 넉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부지를 자랑했던 만큼 1970년대에는 부마항쟁의 결집지, 80년대와 90년대에는 6월 항쟁과 학원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됐고, 대학본부 건물이 설립된 1995년 이후에도 2018년까지 학생총회가 열리면서 학생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습니다. 우리 대학 출신의 한 직원은 모든 단과대학과 학과들이 넉넉한 터로 모여 함께 투쟁하고 화합했다며 넉터는 학생들의 공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2023년 넉넉한 터 일대를 10월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상징성을 기리고자 했지만 점차 공간이 줄어들고 제약이 많아지면서 결국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넉터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상징성을 잃지 않도록 지금보다 유연한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넉넉한 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대학 본부라던가 교수님이라던가 외부 사람들에게 관여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대학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전한 공론장의 존재. 넉터가 다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PBS 뉴스 서영채입니다. 곧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대학 특수교육과는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매년 넉넉한 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학 넉터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골볼이라는 구기 종목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골볼은 방울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팀 골대에 넣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넉터를 찾은 학생들은 선수로 직접 참여해보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참여한 한 학생은 장애인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새롭고 흥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대학 넉터에서 열린 제29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선전전.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는 명칭을 알리기 위해 특수교육과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날이라는 명칭은
비장애인들을 주체로 장애인을 동정하며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올해 선전전에는 지난해보다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점자 책갈피를 만드는 체험이나 지적장애와 동시에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중도 중복장애 체험 부스의 신설로 넉터를 지나가다가 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저는 사실 4월 20일이 차별철폐 날인지도 처음 알았는데 우선 그 날짜를 알게 된 것 자체로도 되게 행사가 의미 깊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퀴즈도 맞춰보고 이것저것 체험도 해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된 게 의미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 특수교육과는 올해 선전전 이후에도 꾸준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북이 캠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다양한 공동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PBS 뉴스 홍천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라면 휴대폰에 반드시 설치하고 있다는 앱이 있죠. 바로 에브리타임인데요. 대학별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강의 시간표, 시험 정보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을 기반으로 각종 혐오 표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합니다. 채널 PNU는 에브리타임을 둘러싼 현황과 함께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의 휴대전화 화면 한켠에 자리 잡은 에브리타임 어플. 학생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는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막상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분별한 혐오 표현이 난무합니다. 필요한 검색을 하려던 학생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끄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에브리타임이 유용할 때도 있고 필요하긴 한데 혐오 표현이 너무 많아서 앱을 아예 지우기도 했었어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다시 깔게 되고 근데 이상한 글이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꼭 필요할 때 말고는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채널 PNU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각종 혐오성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2%가 혐오의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오 표현은 그 분야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간첩, 빨갱이, 좌파 등 정치와 인종 관련 혐오 표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혐오, 학력 및 취업 비하, 장애인 혐오 등과 관련한 표현들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혐오 표현이 성행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건 당연 익명성. 실명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공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한 양극화와 청년들 간 경쟁 심리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된 배경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아람 연구원은 불확실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외부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심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 확산 양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은 미흡하기만 한 실정.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에브리타임이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공익적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유숙 교수는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자정하거나 막으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혐오가 점점 강화되는 측면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혐오 표현에 무뎌지기도 합니다. 새내기 때는 에브리타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혐오 표현을 봐도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와 AI를 활용한 필터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분별한 혐오 표현으로 뒤덮인 에브리타임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 대학이 정녕 지성의 요람이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보다 건설적인 학생 사회의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BS 뉴스 이혜원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의 해외 유학 경험을 알 수 있는 특강이 마련됩니다.
우리 대학 교양교육원은 오는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세계 대학을 경험한 우리 대학 교수 9명을 강의자로 초청해 해외 대학과 문화 경험을 소개하는 나의 청춘과 세계 대학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 대학 학부생이면 플라토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이면 토익 응시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언어교육원은 2025년 12월 28일 정기시험 접수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토익에 응시하는 부산대 재학생에게 응시료 10%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할인 혜택 방법은 우리 대학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과정인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4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면서 내일 배움 카드 소지자 또는 발급 가능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P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